어제 다시 한번 대통령실을 향해서 천공과 관련된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신문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보시죠. 천공, 작년 3월 한남동 공관에 들렀다. 관저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이 다시 한번 증폭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김종대 전 의원이 이 얘기를 했다가 지금 대통령실에 의해서 고발됐고, 그리고 그 방송인 김어준 씨도 함께 고발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누가 던진 거죠. 누구냐면 전 국방부 대변인인 부승찬 전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술한 오늘 이제 발간이 되는 그 책에 이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남영신 전 육군 총장 전원이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지난해 4월 달에 한 행사장에 갔는데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자신에게 설명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육군 관계자도 자신에게 어떤 차를 타고 왔고 누구와 왔고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추가적으로 더 해줬다는 그런 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관저가 육군 총장 관저로 내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외교부 장관 공관 관저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고발을 검토하고 있고요. 야당은 규명해야 된다. 당시 그 해당 날짜에 공관에 CCTV를 깔아.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이 붙었는데요. 전 국방부 대변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영신 총장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화장실이 급해서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실로 갔는데 천공 스님과 인수위 관계자가 한남동 육군본부 서울 사무소를 방문했다라는 보고를 했다. 아니, 천공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느냐. 일반인과 완전 달라서 금방 밝혀질 건데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총장께서 아니 그러면은 공관장이 허위 보고를 하냐 육군 총장에게 이렇게 해서 자, 천공설 부승찬 전 대변인은 김종대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2월 김종대 전 의원의 의혹 제기, 그때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천공이 나타났다. 그리고 헬기장 앞에 육군 참모총장 서울 사무소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천공이 다녀갔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증언을 듣기 이릅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으나 당시에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 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3월 말께에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관저에 1시간 정도 다녀갔고, 그때 미리 다른 사람만 빼고 관련 한 사람만 두라고 지시가 갔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가짜뉴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보시죠. 사실과 다른 전원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 이 자리에 같이 갔다라고 부승찬 전 대변인의 책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김용현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으며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둘러본 사실이 전혀 없음을 거듭 밝힌다라고 대통령실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지는 건가요? 근데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그 책을 보면, 책이 오늘 나온다고 하죠? 네. 그 책에 보면 사실은 실명이 다 나와요. 네. 우선 본인이 실명을 걸고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본인이 들었던 그 뉴스의 원천이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이고, 그리고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은 이 공관을 관리하는 부사관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부사관은 현재 다른 부대로 전출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진실 공방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은 지금 어느 언론 매체하고 통화해서 그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남영신 전 총장 대 부승찬 전 대변인의 진실 공방처럼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글쎄 규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부사관도 현재 모 부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느 부대에 근무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일수록 진실 규명이 훨씬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세 사람이 다 말을 맞춰서 뭐 실제 천공이 가지도 않았는데 뭐 간 것처럼 만들어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뭘 착각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이게 완벽하게 사실일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를 하는데 여튼 이런 것들은 규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구식 교수님, 예.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자신 있게 진짜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뭐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민주당의 어떤 요청처럼 CCTV 딱 보여줘서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해주면 제일 깔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번 그 근거나 합리적인 증거 자료 없이 네.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그걸 다 그 의혹을 확인시켜주는 반대로 것도.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로 확인된 것처럼 네. 그때도 민주당 측에서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라는 것을 대통령이 그 당시 일정을 공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있지도 않은 사실관계로 의혹을 제기한 다음에 야 그럼 반박하려니까 증거자료 대봐. 대통령실 증거자료 내놔라고 이야기하는 건 국정을 그렇게 수행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민들 일각에서는 그러면 CCTV 까자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절차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특검을 하거나 아니면 고소고발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는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 그걸 반박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매번 모든 건건마다 경호실이 뭐 자료를 보여주고 공개하고 CCTV를 공개하고 대통령 일정을 공개하는 게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은 그 첼리스트의 그 가짜뉴스 시즌2라고 우리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양상으로 진행된 게 뭐냐면 전원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본인의 발신자가 있는데 그 발신자로부터 전해 듣고 전해 들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전해 들은 거 아닙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부사관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지금 이 대변인이 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확인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첼리스트 그 문제도 본래 발설자였던 첼리스트가 경찰에 가서 이건 내가 거짓말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깔끔히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나 육군에서 어제 공식 입장을 낸 걸로 보면 확인해 본 결과 전혀 사실 무기라고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항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이게 이제 고발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부승찬 전 대변인이나 또 어제 그 뉴스를 보도했던 언론사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지금 대통령실이 예고해서 네. 추가 고발을 하면 좀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확인될 문제라고 보고요. 첼리스트 건하고 조금 이게 상황이 다른 건 어쨌든 최초에 이거를 남영신 전 총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네. 그분은 현직 군인의 신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냥 자기가 본 거를 남영신 그 총장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보고를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육참 총장 공관이었고 그 집주인한테 보고를 한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헛것을 보지 않고서야 이렇게 그 허위 보고를 할 리가 만무하고 그리고 남영신 전 총장도 그런 얘기를 없는 얘기를 지어내가지고 부승찬 전 대변인한테 할 리도 만무하지 않습니까? 육군 총장인 분이 때문에 이게 그 첼리스트 사건하고는 전혀 좀 구체성이나 맥락면에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의혹이 이렇게 제기된 만큼 저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실도 저렇게 자신 있어하고 심지어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CCTV 공개하자 이런 얘기까지 한다니까 저는 뭐 그런 정도로 자신이 있다면 공개하는 거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고발은 이루어졌는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진행이 안 되고 차일피일 미루고 이러다가 또 이게 제대로 진상규명이 안 되고 또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될까 우려스러운 거죠. 김종대 의원을 고발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는 그 피고발인 조사 한 차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제가 김종대 의원한테 들은 바로는 그 조사도 좀 밀도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조사를 좀 빨리 신속하게 해서 진상규명을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첼리스트 사건하고 구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 다른 의견이시네요? 예, 그리고 수사 방식도 똑같습니다. 그 첼리스트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에 대해서 기지국 위치 추적해가지고 핸드폰 위치 추적해보니까 청담동에 그 시간에 있지도 않더라. 그 사실이 바로 밝혀졌잖아요. 이 사건에서도 이제 관련자들에 대해서 천공의 그렇죠.
휴대전화 위치 추적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같이 왔던 경호실 뭐 이제 예정돼 있던 분, 김용현 그렇죠. 네, 예. 그분들에 대해서 하면은 첼리스트 사건처럼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대통령의 그때 시간별 위치를 공개해라 마라. 지금 이것도 이제 뭐 CCTV를 공개해라 마라 이러는데 그건 그냥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고 수사상으로는 지금 그런 거 필요 없이 그 위치 추적만으로도 바로 확인될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바로 고발을 한 거는 굉장히 자신감의 표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입장이 완전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의 소재로 역술인 천공을 언급하며 떼지난 대통령실 이전 개입 가짜 뉴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시즌2를 시작이라도 하려는 것입니까? 또다시 국정을 흔들고 이재명 대표 방탄마기용 물타기를 위한 저열한 의도임이 그대로 드러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관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속과 주술에 빠져있는 지도자에게 국정을 맡길 수는 없음이 자명합니다.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에는 여기저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일자의 녹화 영상을 공개하십시오. 자, 진실이 빠르게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킨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황운하 의원입니다. 황운하 의원이 지난 이태원 참사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두 사람 간의 공방이 이어졌었는데 당시 어땠는지 양쪽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무슨 근거로 저를 향해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망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민과 국회에 사과하고 당장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죠. 저는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들에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한 장관이 하는 그 언행을 보면 그 연예인 의식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종이란 표현도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자, 황 의원이 한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게 불송치 결정됐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무혐의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이 사건 처음부터도 사실 법률가 대부분은 이게 죄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의견 많이 냈었거든요. 전면적 공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네. 공인에 대원이니까. 대해서는 사인과는 굉장히 다른 판단 기준을 둬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비판이라는 건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의 적시라고 하는 것도 의견이 뒤엉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평가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수용을 해야 되고 자기가 억울한 점이 있으면 반박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국민들에게 의사를 표명하고 그것이 이제 여론 형성에 이제 기여를 하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고 여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위축되는 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인에 대한 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죄 폐지에 대한 법안까지 발의했던 황운하 의원이 이거를 또 고발했었다는 것 자체가 참 그때도 의아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법리적으로 딱 맞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검찰이 추후에 이걸 무혐의로 판단하는 그런 과정? 아니 그런 과정은 없고 이제 고소인이 다시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하면 그때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데 황운하 의원은 이미 이거 가지고 본인이 잃은 게 많거든요. 본인 발언이 오히려 더 나쁜 발언이 더 많아. 관종이나 이런 건 사실 벌금형 내렸던 그런 표현들이었는데 본인 발언을 되돌아보지 않고 지금 한동훈 장관의 발언만 문제 삼았기 때문에 이걸 이의 신청하면 또 이제 이건 무혐의 될 게 뻔한 사건이라 가지고 키우는 거는 본인에게도 득될 건 없을 것입니다. 네. 저는 법률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사실 이 사안이 이제 제기가 된 게 직업적 음모론자 이야기고 그 이전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9명이 길을 가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분은 돌아가시긴 했지만 근데 그게 국가의 부작위에 의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국가가 뭘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그런 제기를 하는 국회의원을 두고 계속 저런 식의 공방을 하는 게 되려 정부가 너무 뻔뻔하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사안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논쟁되는 것에 대해서도 저렇게 법률적으로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참담하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법률적으로 접근하게 된 계기는 황운하 의원이 고발했기 때문에 이제 법률적으로 접근하게 된 건데 어찌됐든 뭐 상황을 좀 지켜보고 불송치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